자, 일단 다이너소어 아일랜드 롤앤라이트 게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너소어 아일랜드 롤앤라이트는 일단은 인원 1에서 4인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웨이트 2.71로 라이트 미디움 전략 게임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플레이 영상에 같이 올라갈 테니까 자세한 게임의 흐름은 플레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게임 요약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이너소어 아일랜드 롤앤라이트라는 게임은 저희가 다 아시겠죠? 롤앤라이트라고 하죠. 펜앤펜슬 게임이라고도 불리는데 종이로 된 컴포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연필을 써서 어디다가 이렇게 체크를 한다든지 그림을 그리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보드게임 컴포를 대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롤 부분은 뭐냐? 저희가 이제 운적인 요소로 이제 주사위라든지 아니면은 랜덤 카드 드로우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게임의 난이도를 이제 랜덤성을 높임으로써 좀 낮추는 대신 이제 그 주사위의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어딘가 이렇게 체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보드 게임을 좀 간소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는 그걸 흔히들 롤앤라이트라고 부르고요. 또는 영어권에서는 영미권에서는 펜앤펜슬 게임이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어쨌든 다이너소어 아일랜드의 큰 흐름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주라기 공원 같은 공룡이 있는 테마파크를 개장한다는 테마의 게임을 가지고 있고요. 총 3시즌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시즌 동안 주사위를 굴려서 주사위를 드래프팅을 해서 자원을 얻게 되고 그 얻은 자원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액션을 해서 일꾼 놓기 칸에 있는 액션을 해서 뭐 이 공룡 우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특수 건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스페셜리스트를 고용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의 테마파크를 점점 확장해 나가고 더 멋진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거를 목적을 두고 있어요. 놀이공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즐거움이죠. 그래서 익사이트먼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막 육식공룡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게 있으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막 와 하고 환호를 하지만 그만큼 이 공원의 위험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 위험도라는 것을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위험도 대비 이 공원의 경비원의 수가 적다면 저희가 주라기 공원 같아서 본 것처럼 탈주 닌자가 됩니다. 공룡들이. 그래서 공룡들이 탈주를 해가지고 관광객을 잡아먹어요. 그럼 관광객 잡아먹으면 난리 나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마이너스 점수를 먹게 되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흥미도를 높이되 공원을 안전하게 굴려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원에 여러 가지 동물 우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뭐 기념품 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예쁘게 배치를 함으로써 DNA도 얻고 돈도 얻고 공룡도 만들고 사람도 고용하고 그래서 공원을 예쁘게 만들면 이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굉장히 게임을 설명을 하는 저도 느꼈지만 티피컬 롤앤라이트에서 좀 벗어난 게임이에요. 그래서 진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트 웨이트 전략 게임의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게임을 하실 때도 그런 느낌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객관적 지표. 자, 그래서 타겟 시스템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연결성. 이 정도면 할 거 다 했다. 진짜 테마 연결성은 이 정도면 할 거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이 컴포에서 이런 거면은 정말 할 거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짜잘짜잘하게 이제 컴포로 구현한 것들. 컴포로 구현한 것들을 예를 들면은 이제 엠버 다이스라 그러는데 호박. 이 호박이 어디서 왔는지 아시죠? 주라기 공원 첫 장면에 이제 호박 속에 천사시대 모기가 거기 갇힌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예전에 빨았던 공룡 피를 가지고 있고 그 공룡 DNA가 그 호박 속에 있는 모기 안에 남아있어서 그 DNA로 공룡을 다시 되살린다. 라는 그런 굉장히 흥미로운 가짜 유사과학으로 게임이 시작을 해요. 근데 이 게임에 사용되는 주사위가 실제로 그 엠버 다이스처럼 이 노랑색 이렇게 진짜 이 호박처럼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되게 이런 것들 컴포로 구현해 놓은 점들이 굉장히 재미있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이런 어떤 스페셜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저희가 주라기 공원에서 느꼈던 경비병들 이렇게 총 들고 다니면서 공룡들 막 위협해가지고 우락부락한 사육사들 그런 사람들이 총 들고 지키는 거죠. 사실 군인에 가까운 용병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여기 안에서 잘 컴포넌트적으로 테마를 잘 구현을 해놨고요. 이제 메커니즘적 구현은 이제 기본적으로 위험도랑 이제 가드 경비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험도가 너무 높아지면 그러니까 분에 넘치게 위험한 공룡들을 많이 만들면 결국에는 얘네들이 뚫고 나오고 거기 손님들이 잡아먹히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 영화에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담고 있죠. 그래서 영화에서도 욕심을 부렸잖아요. 막
물론 사보타지도 좀 있긴 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 게임 안에 메커니즘적으로 구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레이아웃이라고 하죠. 테마파크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 어디다가 어떤 공룡을 배치하고 이런 게 엄청나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만들어 놓은 테마파크를 내가 지도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테마 연결성이 이 정도면 진짜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해요. 이 컴포넌트로 이런 간단한 게임으로 이 정도면은 테마 연결성은 진짜 할 거 다 했다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진짜 주라기 공원 영화가 정말 많이 떠오르고 메커니즘적으로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DNA를 모아서 공룡을 만들고 공룡을 만들면 사람들이 확 좋아하지만 그만큼 공룡의 위험도도 늘어나고 초식 공룡은 처음에는 막 신기하다 하겠지만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구현이 돼 있어서 영화를 재밌게 본 사람들에게 메커니즘을 설명할 때도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테마 연결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컴포에 이 정도 규모면 진짜 할 거 다 했어요. 친미성. 이거는 시리즈를 관통하는 멋진 일러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게임들 있죠. 제가 공룡섬만 좀 컴포넌트를 직접 제가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공룡섬 같은 경우는 보드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지저분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조금 지저분했고 이 색감 같은 게 막 클럽에서 쓸 것 같은 네온 알록달록 화려한 조명에 담겨 있을 것 같은 그런 색깔을 좀 많이 써가지고 보드판을 좀 보기가 불편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그런 색깔을 쓰고는 있지만 얘네들이 되게 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하지 않고 색깔들이 레이아웃도 굉장히 깔끔하게 구현이 되어 있고 이 시리즈를 관통하는 일러스트 스타일이라든지 아이콘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싫지 않으셨다면 게임이 이쁘다. 보기 좋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여기 공용 보드판 보이시죠? 여기 일꾼 놓기 칸인데 이런 부분이 조금 저는 촌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촌스러움이 약간 옛날 테마파크 느낌을 살리려고 한 거면 인정.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촌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근데 얘네들이 공룡섬에 있는 일꾼 칸이 좀 이런 식이거든요. 좀 조금 안 예뻐요. 얘네들이. 근데 그 외의 것들은 참 예쁘고 심지어 연필도 들어있다. 킥스타터 버전은 나는 저걸 사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심미성 부분에서는 의견의 여지 없이 저는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리플성. 저의 후기는 기본적으로 한 번 플레이한 거를 전제를 하고 있어요. 자, 그거 기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게임에서 리플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느냐인 건데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 주사위 드래프팅. 그리고 일꾼 놓기라는 메커니즘 특성상 리플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주사위는 운적으로 나에게 항상 선택지를 랜덤하게 바꿔주기 때문에 그때그때 느낌이 똑같을 리가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일꾼 놓기. 다른 사람의 액션으로 인해서 내가 행동의 가치가 달라지는 그런 메커니즘이죠. 이 두 가지 메커니즘, 기본적으로 리플성이 높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더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노력을 한 부분은 뭐냐면은 점수 건물을 다양하게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용인 스페셜리스트 카드가 열 몇 장이 되는데 그 중에서 딱 3장만 골라서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 판마다 쓸 수 있는 스페셜리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스페셜리스트가 굉장히 가치가 높은 애들이 먼저 나오느냐, 이번 판에 나오느냐, 아니면 한 명만 좋고 나머진 구리냐, 아니면 다 구리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 판의 느낌이 달라지겠죠. 물론 헤비 유럽 게임만큼 리플성이 엄청나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이 정도 웨이트에 이 정도 가격의 롤앤라이트 게임으로서는 할 거 다 했다. 이 정도면 진짜 할 거 다 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플성 높다. 게임 햄포 트름 3시즌을 반복해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한 라운드라는 게 한 시즌으로 되고요. 한 라운드 속에 2번의 턴이 있고 한 번에 스코어링 라운드가 있어요. 뭐 그런 스타일 다 아실 거예요. 액션하고 돌아가고 액션 라운드 하고 그 다음에 작은 2라운드 한 거 가지고 점수 내기,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게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게임도 그런 식으로 템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즌 1, 시즌 2, 시즌 3에서 내가 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엔진 빌딩적인 요소가 있어서 점점 내가 얻어지는 것도 많고 인컴도 더 들어오고 내가 얻은 인컴으로 무언가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엔진 빌딩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소소하게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끝났을 때는 무언가 점수라는 것이 터져 나간다 라는 식으로 쭉쭉쭉쭉 뻗어가는 느낌이 이 작은 컴포 안에도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자, 3시즌을 반복하는 것의 장점은 뭐냐? 반복이니까 알기 쉽다예요. 근데 이제 이게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려면 반복하니까 세이미 내가 하는 게 매번 똑같아 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이제 엔진 빌딩.
엔진 빌딩 느낌이 있고 실제로 터지기 때문에 게임 템포에 있어서 뭐랄까 조그만한 기승전결 있고 2막에서 기승전결 있고 3막에서 기승전결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웅웅웅 해서 이렇게 빵 터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지루한 템포가 있느냐라고 말하면 지루할 틈이 없어요. 게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액션이 툭툭툭 하고 끝이에요. 툭툭툭 하는 와중에 내가 뽑아낼 수 있는 점수를 어떻게 하면 뽑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어서 게임 템포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딱 알맞게 끝낸다고 생각을 해요. 잘 했으면 진짜 점수 스코어지를 뚫고 나가는 그런 점수를 얻었을 것이고, 못했으면 남들보다 한참 뒤처지는 나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남들과 비슷하게 갔을 것 같아 라는 정도의 어떤 그런 템포에 딱 끝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게임 템포랑 흐름이 굉장히 만족스럽다.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이런 부분은. 자, 그 다음에 편의성. 직관. 자, 롤앤라이트 특성상 귀찮음은 있습니다. 내가 그려야 해. 근데 실제로 움직이는 컴포가 많이 없어요. 롤앤라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막 이것저것 움직여야 되는 컴포가 많냐 적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 부분에 있어서 하드리아누스 장벽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왼쪽에 체크하고 오른쪽 체크하고 저기 체크하고 뭐 여기 저장했다가 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게임에서는 DNA를 그렇게 사용을 고는 있지만 DNA는 용도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공룡 만들기. 깔끔하죠? 자, 그 외에는 공용 화폐라는 자원이 돈인데 돈은 얻은 즉시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기록해놨다가 내가 쓸 때 쓰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얻으면 써야 돼요. 얻으면 쓰고 이렇기 때문에 게임이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여기 저장해놨다가 저기 했다가 얘가 콤보를 어떻게 터트리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게임의 흐름 자체 그리고 메커니즘의 구성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룰 부분에 있어서 살짝 좀 약간 설명이 어려운 부분은 이 건설 부분인데, 게임을 실제로 해보면 이게 기가 막힌 한 수가 되기는 하는데, 룰 설명할 때 조금 의아했던 거는 대각선도 인접이다 라는 것이 조금 처음에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웠어요. 이 건물을 놓을 때 저희가 뭐 양면을 닿으면 그 십자형으로 닿으면은 원래 인접이라는 건 익숙한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게임은 대각선도 인접으로 쳐요. 근데 이 대각선도 인접이라는 부분이 조금 워낙 하던 게 있다 보니까 잘 안 와닿거든요. 잘 안 와닿고 이걸 그리다가 좀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룰 설명을 할 때는 직관성이 좀 떨어진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큰 문제는 사실 아니고요. 게임을 해보시면 이 대각선은 안 된다는 한 가지 제약 때문에 빌딩 그림 그릴 때 좀 고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편의성에 그렇게 도움을 주는 룰은 확실히 아니었어요. 롤앤라이트 귀찮고 내가 이거 체크했나? 내가 이거 지웠나? 이런 거 헷갈리는 거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의 직관성이 조금 떨어져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편의성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 엄청 나쁜 거는 아니고, 그 이 단점들 사실 롤앤라이트 게임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뭐 직관성이 좋다, 편의성이 좋다라고 평을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네, 전략, 전술, 운, 주사위지만 드랩으로 커버. 운 요소를 커버를 칩니다. 주사위지만 드랩으로 커버를 해요. 그래서 전략, 전술, 운 요소를 좀 커버를 하려고 했고, 그 외에는 진짜 라이트, 미디움, 유로 느낌이에요. 전략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지만 전략이라는 어떤 큰 줄기는 분명히 존재해요. 테크트리라는 그 줄기는 존재하고, 그 속에서 운과 싸우는 나의 전술적인 선택지들이 이 게임 안에 잘 묻어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이런 컴포에 이런 웨이트에 이런 플레이 타임으로는 전략, 전술, 운의 밸런스가 아주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겟 시스템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좋았던 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지표적으로 좋았던 거는 테마 연결성, 심미적, 리플성, 그리고 게임 템포 흐름, 그리고 전략, 전술, 운인 것 같고요. 좀 아쉽기는 했다 하는 것들은 이제 편의와 직관성이 엄청나게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잘 만들어진 게임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의 개인적으로 주관적 재미에 초점을 맞춘 평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장점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했던 말이 있죠. 이 규모의 이 재미라고. 롤앤라이트 장르에서 전략적인 게임을 만들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고 계속해서 있어요. 하지만
그걸 가장 잘한 게 다이너소 아일랜드 롤앤라이트가 가장 잘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두 가지 다 이 게임 속에 녹였다는 게 저는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두 가지 다 하는 게 뭐냐면은 펜앤펜슬 요소, 그리고 이제 일꾼 놓기, 주사위 드랩, 이 요소들을 게임 안에 다 넣었고 잘 버무렸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일꾼 놓기도 딱 적당하게 했어요. 너무 심각하게 있지 않고 남이 들어간 칸 들어갈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를 얻어. 이런 개념들. 그리고 주사위 드래프팅도 제가 싫어하는, 심지어 제가 싫어하는 그 스네이크 드래프팅에도 불구하고 주사위가 몇 개 없고, 그리고 선택지가 그렇게 어려운 선택지가 아니다 보니까 스네이크 드래프팅을 해도 늘어지질 않아요. 다운타임이 없어요. 그래서 잘 넣었어요. 그리고 펜앤펜슬 요소들도 내가 내 공원을 그린다는 그런 느낌으로 지도 제작자처럼 엄청나게 막 번잡하고 지저분하지 않게 깔끔하게 내가 내 것만 신경 쓰면 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규모의 이 재미라고 이 부분이 진짜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위에서 또 이어지는데 적당하게 들어있는 게임적 메커니즘. 자, 이 게임이 무슨 게임인가요? 라고 말하면은 이 게임은 뭐야 딱 이거는 사실 없어요. 이건 딱 없어요. 뭐 롤앤라이트도 아니에요. 애매하게. 이건 뭐 원래 롤앤라이트는 우리가 롤을 하면 무조건 그걸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푸시얼럭적인 부분이 어떤 이 게임의 핵심 메커니즘인데 이 게임은 그렇지 않아요. 굴리고 사람들이랑 나눠 갔거든요. 그러니까 막 엄청 푸시얼럭 이런 것도 없어요. 롤앤라이트 게임은 아니에요, 사실. 자, 그럼 일꾼 놓기냐? 일꾼 놓기라고 하기에는 액션 칸이 5개밖에 없고 남이 있는 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심지어. 그것도 메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주사위 드래프팅이 메인이냐? 아니요, 그냥 자원만 가져가는 정도로 들어가요. 그럼 이게 무슨 게임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 짜잘짜잘한 것들이 이 조그만한 게임 속에 너무 잘 들어가 있는데 그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스마트하게 넣었어요. 주사위 드래프팅 스네이크예요. 일꾼 놓기는 스네이크가 아니에요. 그냥 순서에 따라서 가요. 근데 이 일꾼 놓기를 넣을 때 위험도라는 개념으로 두 가지를 표현을 하는데 주사위 드래프팅을 할 때 남은 주사위 하나에 그려져 있는 모든 위험도를 모두가 받아요. 그러니까 뭐를 남기느냐가 중요하죠. 자, 주사위 일꾼 놓기 할 때 남이 들어가는 칸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저 사람이 놓은 주사위 위에 내가 올려놓을 때 저 사람의 주사위에 그려져 있는 위험도만큼 내가 그걸 받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요소가 여기 안에 슬쩍 위험도라는 이름으로 슬쩍 들어가 있음으로써 일꾼 놓기에 고민거리를 더해줘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위험도 높은 주사위를 아직 안 쓰고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저걸 쓰고 내가 나중에 후턴이니까 내가 나중에 쓰면 이거 큰일 난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겠다. 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플레이어 1이 놓은 주사위에 위험도가 하나밖에 없네? 하나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밟고 들어가자. 라든지 이제 그런 요소들. 그리고 펜앤펜슬 요소들도 별거 없어요. 하지만 이 길 연결이라는 개념이 이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수의 팩터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데 길을 어떻게 이을까를 고민하게 해줘요. 그래서 되게 그냥 있는 메커니즘들을 살짝 향신료를 뭔가 그 나만의 비밀 시크릿 레시피를 넣은 것처럼 살짝 맛이 나는데 그 맛을 뭘로 냈냐면 위험도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흥미도, 위험도, 익사이트먼트 스트레스라는 메커니즘이 이 게임을 되게 잘 잡아주고 있어요. 이거는 공룡섬, 공룡월드라는 게임이 가지고 있는 핵심 테마적 메커니즘을 이 롤앤라이트에서 잘 써먹었다는 이야기가 돼요. 이 게임을 잡아주는 핵심적인 요소가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당하게 들어있는 게임 메커니즘을 이 흥미도, 위험도로 너무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웰메이드, 잘했다, 칭찬해요. 제가 유로 게임 평가할 때 막 이 게임은 뚜렷한 메커니즘이 없어요. 뚜렷한 메커니즘이 없어요. 막 딱 잡아주는 어떤 그런 게 없어요.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게임은 그거를 이 흥분도랑 위험도라는 테마적 그리고 메커니즘, 어떤 요소로 인해서 딱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버무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타 게임에서 제가 얘기할 때 테마가 있지만 그 테마가 이 게임의 시스템들을 잡아주지 못한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게임들이 있죠. 그런 게임들은 그 테마가 메커니즘적으로 구현되기에는 너무나도 약했고 그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못 잡아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이너소 아일랜드 롤앤라이트는 그걸 굉장히 잘 해냈어요. 아주 깔끔하게. 네, 그래서 장점은 이렇게 두 가지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많아요. 이거 말고도 재밌는 요소가 정말 너무 많은데 크게 잡으면은 이렇게 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정도 규모에 제가 흥분하고 너무 떠드는 것도 오바야. 오바하지 말자. 자, 그래서 단점은 뭐냐? 솔직히 재미적인 부분에 있어서 단점은 없었어요.
재미적인 부분에 저는 단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부분에서 다 재미가 떨어진다라는 요소가 있거든요. 나의 재미적인 경험에 흥미를 떨구는, 나의 긴장감을 떨구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있는데 저의 이 게임을 할 때 재미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단점적인 부분은 사실 없었어요. 없었어요. 룰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직관적이지 않은 것도 아니고, 늘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복잡한 것도 아니고, 뭐 여기가 좀 이상하게 awkward 하다, 뭐 약간 애매까리하다, 뭔가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모르겠어, 이런 것들이 있지도 않아요. 불명확한 어떤 불명확성도 없고, 모든 것들이 깔끔하고 재미있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놀이공원을 갔다 온 느낌이에요. 놀이공원이 가끔 너무 크면은 걸어 다니는데 되게 피곤해요. 그래서 놀고 나면 되게 피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놀이공원이 규모가 딱 깔끔하고 있을 것만 탁탁탁 있다 보니까 그냥 잘 놀고 나왔어요. 잘 놀고 나왔어요. 막 하루를 엄청나게 잘 보낸 건 아니에요. 막 하루 풀로 땡겨가지고 마지막에 불꽃 쇼까지 보고 온 건 아닌데, 약간 반나절 패스 같은 걸로 해가지고 유명한 라이드만 탁탁탁 타고 나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재미적인 부분에서는 단점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굳이 하나를 따지자면 펜앤펜슬이었어만 했는가? 펜앤펜슬, 그러니까 종이 컴포, 종이 연필 컴포여야만 했는가? 라는 의문 정도? 이거는 의문이에요. 근데 이걸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제 재미랑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어제 그 괜찮은 테이블 토피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저의 재미를 해치는 요소는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리미테이션에 가깝지. 그렇기 때문에 웨이트 2.27, 웨이트 2.27, 웨이트 2.71에 종이 게임으로 친다면 탑 티어 천상계예요. 사실 이거는. 그래서 이걸 감안할 때 단점이 없어요. 호불호 요소도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호불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호불호가 나올 만한 각이 없어요. 늘어진 거 싫어한다든지, 뭐 인터랙션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지도 않고, 자원 관리 귀찮은 게임도 아니고, 진짜 호불호 요소가 없어요. 너무 잘 버무려 놔가지고 재미적인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점이 엄청나게 막 세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슈퍼 갓겜 가이아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맥스치는 있는데 바닥도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떤 게임은 1에서 8 사이의 스윙을 가질 수 있다면 이 게임은 7에서 8의 스윙을 가진 그런 게임이에요. 나쁘다면 7, 좋다면 8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제 생각에. 네. 그래서 쪽 그래서 종이 연필 컴포에라는 의문은 들지만 뭐 단가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웨이트 2.7의 종이 컴포 게임으로 친다면 진짜 탑 티어고 천상계 같은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관적 재미에 초점을 맞춘 평이고요. 그 다음에 네, 뭐 결국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호, 불호, 살, 안살 몇 점, 호, 살 9점으로 방금 올렸습니다. 지금 저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왜 8점을 주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8점을 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정말 재밌게 했고, 내가 재미가 없었던 요소가 뭘까를 지금 되짚고 있는데 없어요. 원래 8점을 줬거든요. 왜냐면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제 취향까지 막 이렇게 깊은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제 취향에도 맞고 단점이 없어요. 재미적인 단점이 없어요. 저는 강추 드리고요.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약간 그런 거 하고 싶어요. 3단계로 나눠서 약간 뭐 비추, 추, 강추, 약간 요런 거 나누고 싶거든요. 약간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평을 듣는 이유는 하나예요. 답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각은 뭐야? 너의 답은 뭐야? 그래서 나 그거 참고 좀 하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생각을 말해줘 했는데 막 뭐 고대 시대로부터 건축 양식이란 막 그런 거 말고 이 건물이 네 눈에 이뻐? 안 이뻐? 라는 걸 묻고 있는데 클래식
클래식 건축 학도의 관점으로 보면 뭐 이러면서 전통 양식의 기준으로 본다면 뭐 이런 식으로 헛소리 하고 있으면 솔직히 좀 짜증난단 말이에요. 예, 결국에는 저의 후기를 들으시면은 그래서 네 결론은 뭔데가 되게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비추, 추, 강추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강추를 그냥 드리는 걸로 약간 다이스타워 Seal of Excellence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저는 강추드리고요. 다이너소 아일랜드 롤앤나이트 마치도록 할게요.